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단방에서 사람들 내려오는 거잖아. 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항상 힘내,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응원만 받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산지 14년 된 영국에서 온 폴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미생활에서는 자전거랑 축구랑 식물 키우는 거 주요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자전거 되게 많이 탔죠. 원래는 그냥 저는 헬스 다니기 싫고, 근데 좀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살이 되게 쉽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동 입장에서 시작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격적인 취미로는 한국에서 처음에 한 것 같고, 중국에 있었을 때는 오래 전에 있었으니까 대중교통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어디 다녀야 된다면 그냥 자전거 타는 거 제일 편했고, 여기서는 특별히 취미로 그리고 여행으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17년에 부산에서 출발하고 서울까지 자전거로 한번 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서해안 길로 갔고, 그리고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갔다가 설악산 넘어오고 서울까지 왔고, 그리고 뭐 섬진강, 영산강, 금강 다 한번 타봤죠.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서는 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 때는 20-30km마다 이거 도장 찍을 수 있는데 합해서 한 85개 정도 되는데, 저는 남아있는 거는 제주도 동족만 빼고는 80개 이상 다 했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주시까지 가야 되는 거 올해 안에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전거 10,000km 이상 한반도 한 바퀴 하면서 놀란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길입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교통에 대해서 첫인상 되게 깊잖아요. 사실 다양한 나라 가봤지만 새벽에 길이 막힌 거는 한국 거의 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기 시작했을 때 한강 옆에 되게 편하고 좋은 자전거 길 있다고 알게 됐고, 지도로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동해안길 가고 서울에서 파주까지 인천까지 다 자전거 전용도로 다닐 수 있다고 알게 됐어요. 물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같은 경우에는 KTX 2시간 좀 넘어서 달 수 있는데 차 타고 뭐 5시간 정도? 그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놀랐어요. 가보니까 진짜 몇 킬로미터 빼고는 차 하나도 안 보이고 되게 안전하게, 그리고 표시는 잘 돼 있어서 길도 잃진 않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부산에서 정라 옆에 있는 인천 아래뱃길 끝까지는 한 630km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전거 매니아 아니어도 한 일주일 안에 할 수는 있어요. 하루에 100km 정도면 아마 라이딩 시간은 6시간 정도? 좀 넉넉히 가고 중간에 쉬고 싶으면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10시까지 2시간 타면 30에서 40km 갈 수 있고, 한 30분 동안 커피 타임하고 10시 반 재출발해서 12시 반까지 30-40km 가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심시간, 그리고 1시 반쯤에 출발해서 3시 반까지 2시간 타면 또 30-40km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 티타임하고 또 한 1시간 2시간 타면 6시쯤에 끝나면 라이딩 시간은 8시간이고 쉬는 시간 2시간,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제 생각에는 120에서 160.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빠지면 100km는 금방이에요. 사실은 자전거 여행으로 오는 관광객 꽤 많거든요. 왜냐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수 있는 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먹는 거 어떻게 하냐. 근데 자전거 길에서 한 20-30km마다 편의점 다 있고, 동네 들어가면 식당 꽤 많고, 지나가는 동네에서는 숙소도 잘 돼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누구나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한국 땅은 뭐 40% 산이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 길은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근 산은 한 3개 정도 있긴 있어요. 특히 수안보하고 문경 사이는 이화령하고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하나 더 있거든요. 이화령은 한 5km 정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어려운 거는 거의 없어요. 일반 사람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전거 길 옆에 있는 거는 자전거 여행객은 약간 특별한 서비스 좀 또 해줘요. 뭐 픽업도 가능하고 모텔에서 자전거 보관할 자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 동호회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은 좀 친해지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으면 금방 더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언어상으로는 자전거 탈 때는 외래어 되게 많아서 의사소통
작성하기도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자전거 동호회에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폭고 시절에 자전거 타고 예쁜 폭고 어디 구경할 수 있는지 동호회에서 이런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자전거 동호회에 좋은 것은 이거 조금 기술적인 거지만 내가 혼자 가면 이거 계속 바람 맞으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4-5명 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 계속 바뀌면 뒤에 가서 좀 에너지 좀 아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 나가면 계속 누구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전거 모임은 달 때는 거의 혼자 있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쉬는 시간에만 다른 사람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근부담 없어요. 근데 자전거 가는 목적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200km 이상 되게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40km 타고 맛있게 먹고 다시 오는 것도 목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동호회에서 본인한테 알맞는 속도, 거리, 목적은 다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 모임에 라이딩 나가면 동호회에 에티켓이 있어요. 항상 제일 느린 사람은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원래 우리는 빨리 가는데 오늘 누가 나와서 이 사람은 우리 속도 못 맞춘다. 그래도 버리진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리고 탈 때 약간 단체로 타니까 앞길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툴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 좀 조심하라고. 손으로 우리는 잠깐 멈출 거다. 방향 지시하고. 그래서 말을 못해도 뒤에 있는 사람한테 잘 전달돼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만 본 멋진 풍경입니다. 사실은 한국은 뭐 있으면 해외에 있는 비슷한 케이스랑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렌트하고 제주도에서 다녔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자전거 타보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좀 느꼈어요. 자전거에 좋은 거는 걸어가는 보다 속도 빠른데 그래서 하루에 뭐 멀리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나 기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니까 쉽게 멈출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되게 이뻤어요. 갔을 때.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이화령에 해 좀 뛰려고 할 때 가면 그것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전거 길은 약간 시골에 있으니까 작년 5월에 2주 동안 자전거 여행 갔었는데 그때 살이 심으려고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건 멋있었고 9월도 한번 갔을 때는 뼈 좀 재배하려고 했을 때 바람에다가 이런 모습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좀 볼 수 있어요. 고라니뿐만 아니라 공, 토끼, 그리고 삭개, 꽃게 아마 6월 말쯤에는 한강 쪽으로 가면 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길에 피할 수 없을 정도 많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는 특히 섬진강 자전거 길 되게 예쁘다고 하고 그리고 동해안 강릉 쪽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 대전에서 군산까지 갔을 때 자전거로 가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잠깐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는 되게 괜찮았고 공주도 되게 이뻤거든요. 그리고 군산 좀 나와서 섬 쪽으로도 가면 되게 이뻤어요.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안동에서 상주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이뻤어요. 사실 너무 이쁜 곳이 많아서 이 짧은 영상에서 얘기하긴 어려워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3월 말 4월 초에 벚꽃, 늦은 여름에 뭐 해바라기,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 안동에서 상주까지 가면 그 길 옆에는 코스모스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나 이뻤어요 그때. 그리고 5월이면 제가 서해안 쪽으로 갔었는데 양귀비는 너무나 이뻤어요. 네 번째는 자전거 타다가 만난 인연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라이딩은 혼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쭉 타진 않고 중간에 휴식 시간도 갖고 하니까 다른 라이더들하고 잠깐의 얘기하게 돼요. 재밌는 사람은 되게 많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제가 양양 쪽에서 출발해서 서울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설악산 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되게 높은 산 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 도전하기 전에는 제가 잠깐 휴식 시간 가지려 했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2년 전에 노르웨이 한 3-4주 자전거 투어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는 했어요. 또 안동에서 상주 쪽으로 타다가 펑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치려고 했었는데 또 따라지는 간 사람은 잠깐 멈추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훨씬 더 빨리 다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장거리 자전거의 고통은 다 아니까 되게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타다가 시골에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가끔 얘기하게 돼요. 보니까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 되게 많은데 보통 어디 갔냐, 어디서 왔냐 그런 거 좀 간단한 대화하게 돼요. 그리고 숙소에서 뭐 주인들하고 얘기하게 되고
되고 자전거 타는 약간 외로운 취미 있을 수 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하루에 여기 이분하고 저분하고 2, 3분씩 대화하는 거는 약간 힘이 돼요. 그리고 응원 많이 받잖아요. 자전거 길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은 보통 인사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특히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단방에서 사람들 내려오는 거잖아요. 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항상 힘내,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동호회에서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자전거 타는 사람 전체가 어떻게 큰 동호회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자전거 계속 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에서 자전거 타는 취미가 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요새 사람 되게 많아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자전거 여행 가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놓친 거 있으니까 밑에서 댓글로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 있으시면 밑에서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서 라이크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 누구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